네, 2025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노코 대련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성탄절 저녁이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새해 첫날 저녁에 두 분이 정말 저희가 이게 참 죄송해요.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예. 앞에 계신 김정혁 최고위원 서민님한테도 예. 안쓰러워요. 예. 예. 그래도 근데 어쩌겠어요. 또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어차피 뭐 별로 뭐 할 일도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게 뭐랄까요? 이제 연말연시에 정치적으로도 참 불행하고 또 이 참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와 달리 좀 조용한 연말연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어저께 이제 재정 예. 그 아주 숙연한 가운데 재정 행사가 있었잖아요. 보신각 타종 행사가. 그렇죠. 예. 아무도 소리치거나 환호하거나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면 연말 되면 대개 이제 무슨 행사들 같은 거 시상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하는데 다 취소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송국마다 다 방송 대상, 취소를 했고 연기 사실은 대상. 저희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산이니까 예, 예. 거기 정발산에 올라가서 당원들하고 같이 한 80, 90분 뭐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해돋이 보고 내려가서 아침에 떡국을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어요. 근데 이제 취소하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야 거기 소상공인들 거기 떡국집 아저씨는 거기서 한 100명쯤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은 그나마 또 아우 뭐 매상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마저도 좀 취소가 네, 됐네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보면 우리 일산 문화광장에 차려진 그 빈소에 예. 추도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주변 동네들이 다 12월 31일 저녁인데도 젊은이들도 없고 식당들도 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 정말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이 통상적으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새해. 그렇죠. 근데 복 받으세요를 말을 하기가 참 명구예요. 그렇죠. 어떻게 복을 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새해 무탈하셔라 정도 아니면 새해를 잘 맞이하셔라. 또 안녕하세요란 말도 참 민망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미안할 정도로 참 세태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흉악 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째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에서 이런 정말 비극적 참사가 12월에 너무 잔인하게 일어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녕하셨습니까가 사실은 별 일이 없었느냐, 그렇죠. 별 사고 없었느냐, 별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그게 이제 전란이라든가 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의 인사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안녕하십니까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로 너 밤새 별일 없었냐? 뭐 야 지금 또 무슨 뭐 터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나 안녕하지 못한 거 알지? 하면서 서로 웃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 정말로 안타까운 2025년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자, 그 놀랍게도 이제 새해 첫날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또 대통령의 체포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체포. 어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6일까지가 이제 영장 유효 기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또 산 넘어 산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김웅 의원님과 박성태 시장 말씀 주셨는데 먼저 맥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한 수계 우두머리 피의자 측은 이 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부터 그게 또 잘못됐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어디에 있죠? 뭐 한남동에서 지금 법을 창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시스템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흉악범 자체를 한 달 동안 못 잡아내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 이런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배워왔던 학교,
그다음에 기자 생활에서 대했던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법이 집행됐던 관행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좌진을 하면서 입법부에서 봤던 법이라는 것들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숙제가 생겼구나. 이제는 이 내란죄를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뿐만 아니라 경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지위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예. 김재욱 최고는 말씀 주시죠. 저는 뭐 이번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기술의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이게 니네가 뭘 발부한 게 실질적으로 오라 그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법원의 영장 발부도 뭐 니네 법원에서 한 건 뭐 맞지가 않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본인이 했던 그 비상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 신인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제 추락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 전부 다 그렇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본인의 어리석은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뭐 심판이 됐든 수사가 됐든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는 다 사과하고 물러나겠다가 했다가 5일 만에 그걸 또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뭐 따져보겠다 했는데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겠다 그래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말이에요. 막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나 묵비권 나 얘기 못하겠어. 검찰에 갈래. 검찰에 갔더니 법원에 가서 얘기할래. 법원에 갔더니 무슨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법조항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뭐 이게 옳으네 그러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너무 전 집권 여당의 일원이었잖아요. 저도 너무나 무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은 아무리 묵비권 행사든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어요. 경찰에 가든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범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예. 공교롭게도 1995년 저는 네.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가 생각이 나는데 예. 1995년 12월 3일이었어요. 우리가 비상겸한 그 공교롭게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날 골목 성명 연희동에서 골목 성명을 내면서 나는 수사 못 받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밤새 그 수사관들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 생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좀 무슨 제사를 지냈든가 뭐 하는 분을 아침에 그 지지자들이 맡고 있는데 예. 경호원들도 뭐 경호하고 있고 그런데 경찰 그 검찰 수사관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포를 해서 서울로 압송을 해서 그래서 안양교도 그 구치소인가 그걸로 이제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네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근데 그때도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도 법적인 영장을 갖고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따랐다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영장 자체도 뭐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 법원에서 발부된 그 영장 나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당신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당신 그 뽑은 거 헌법 질서 앞에서 뽑은 건데 당신이 헌법을 부인하면 우리도 당신을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 보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나? 이 보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 유지하고, 하나씩 예.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지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결론을 얘기하면 예. 전두환보다 전두환보다 못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까 김재욱 최고 말대로 전두환도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이게 온 나라를 완전 흐트러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이제 뭐 그 검찰이 뚫고 이제 전두환 씨를 체포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경호처 인력이 좀 한 500명 정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
그쪽에 관저 앞에 보수 단체가 이틀째 집결해갖고 60대들이 군복을 입고 경찰진이 막겠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검찰이나 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겠죠. 이제 경찰 기동대가 이제 가서 이제 아마 그것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냐. 김웅 의원님 경찰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막 차량 진입할 때 막 앞에 막 막고 들어 누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못 막아요. 아, 못 막나요?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차 앞에 들어 누워버리면은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실제로 그걸 뜯어갈 수 있느냐. 게다가 이분들은 저도 어젠가 그 관저 앞을 지나갔거든요. 예, 예. 대우 어르신들이세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그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수사권 범위가 바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특검을 만들든 뭐 경찰 조사를 하든 거기에 가서 내가 응하겠다라고 밝히시고 자진출두를 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마지막 책임이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시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될 거라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뭐 버텨봐야 별 소용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뭐냐면 민주당에 제가 진짜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한다고 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수처라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저 뭐 법꾸라지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빨리 잘 해결을 해서 특검으로 해결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해결이 되는 거지만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빨리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것 같고 그 뒤에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 저기 뭐 일종의 뭐 상당히 강성 있는 우리 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이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앞에 가서 이제 들어 눕기라도 관저 앞에 가서 들어 눕기라도 할 것 같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상처가 심해지겠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빨리 특검을 우리 당에 제2요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특검에 좀 찬성을 해서 제2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빨리 경찰에 넘겨야 돼요. 박 실장님. 저는 뭐 무조건 예를 들어 막는 사람들을 다 경찰이 뚫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 압수수색을 한다. 예. 물론은 경찰에서는 영장을 받으면은 이거는 공정한 법 집행이다 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권력에서 이렇게 갈 때는 예를 들어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언론자를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저는 폭넓게 좀 인정하는 바인데 예. 이거는 내란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 최대한 공수처, 경찰 등이 좀 방안을 마련해서 이건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예. 아마 그분들도 머릿속에는 내가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할 텐데 근데 이거는 뭐 내란 선전성동과 같이 되는 형법에 있는 그런 거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방안을 짜서 충돌은 좀 피하면서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속 하면 아마 이제 오늘 1월 1일이라서 집행에 안 나선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계속 나서면 예.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예, 밥도 먹어야 되고 예.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서 이거는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내란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란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때도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내란 음모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써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유혈 사태도 났을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두둔하고 또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맥 소장님은?
저는 지금 뭐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들여다 보면 윤곽근 변호사나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법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주장들은 그냥 검찰이나 재판부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체포영장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근거로는 매우 그 저기 곡하가세라는 겁니다. 공수처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경찰을 활용해서 체포를 할 수 있게끔 다 법에 돼 있어요. 예. 공수처법에도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집행을 받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그 무리수를 둬서 경찰력을 집중해서 2,000명이든 3,000명이든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 물리력이 충돌이 돼서 거기서 만에 하나 부상이 입어지면 그거에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체포영장의 강제 집행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예. 뭐 지상으로 못 가면 뭐 그 위에라도 해서 핵이라도 투입해서 끌어내야죠. 헬기라도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한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살인 행위보다 더 흉악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살해 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게 파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군과 경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질서를 아예 깨버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 자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흉악범죄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를테면 노사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본인이 손보겠다. 방망이 하나 준비해놔라. 뭐 이런 얘기 지금 진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이 맞냐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시간을 좀 끄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출두하지 않고 버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변호해 주려는 분들 입장에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야지 시간을 점점 끌어야지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대통령이 지금 그 진영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수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실 그럴 분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영을 위해서 버텨주는 거다. 아 진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요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도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핑계를 대갖고 시간을 안 끌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본인 말씀하신 대로 나 법대로 가겠다 그러면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따져보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야지 저희 진영에서도 민주당에다 저희 당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빨리 해라.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듯이 그리고 수사를 하듯이 빨리빨리 일정대로 가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권리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명분도 이렇게 생기고. 질질질 끌면서 아하. 법이 도대체 뭔지 질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고 누구한테 그 질서를 요구할 겁니까? 예. 이게 사회 전체를 지금 보면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뒤늦게 얘기했던 예. 모든 가치가 다 붕괴해버려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의 상태.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다 버텨요. 뭐 힘 있는 사람 다 버텨. 그러니까 해법이 하나예요. 거기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러게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예. 안심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의 행위만 이루어지면 사회가 최소한 새해를 맞아서 숨통이 트여요. 근데 너무나 단순한 문제 자체를 예. 어렵게. 우리가 이거를 왜 버티고 답답해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분이 이제 어떤 경호처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저는 이제 뭐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고민이 뭐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뭐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뭐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말 흉악범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모든 국민이 정말 그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형법을 한 명 더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고 적법 절차가 지켜진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649년도에 찰스 1세 영국 왕이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내란죄로 처벌을 당했죠. 국가 반란죄로.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되고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왕당파 쪽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재판을 특별법정이라서 그 의회에서 했는데 예. 크로멜이 도저히 이제 그 견디지를 못해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의원들 다 끌어내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죽였죠. 그때 대중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 같은 것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크로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뭐든지 다 당연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 뒤에 엄청난 그 공포 정치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저 1000년, 2000년을 거쳐서 가져왔던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가지 이유로 됐던 게 뭐냐면 부체포 특권 포기 못하겠다 했었습니다. 부체포 특권 포기했었으면 이번에 계엄 해제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나 규정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분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김웅 의원님의 핵심 요지는 내란죄 맞고 탄핵 당연히 돼야 하는 건 맞으나 어떤 이게 뇌 수술과 같은 아주 굉장히 정교한 그렇죠. 수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취지이신데. 박 예, 시장님.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그런 것들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뭐 잠깐만 이건 영장에 고딕체로 돼 있어. 물론 제가 농담을 비유하자면 예. 무슨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딴지를 걸 수 있는 건 많아요. 예. 근데 그걸 다 하고 체포영장 집행부터 그걸까지 다 감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가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 물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위증죄 그것도 그래서 시행령 따라서 된 거거든요. 그 뭐죠? 좀 유죄 받았던 거 예. 그 부분도 그래서 그 시행령을 법원에서 당시 인정을 했었어요. 직접 수사 관련 대상죄가 아니었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약간의 그런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막다 보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검에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체포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 일일이 의견 들었으면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예. 지금 저희가 예. 그 숲 속에 있으니까 숲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예.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숲을 몇 번 겪어 왔잖아요. 그렇죠. 1980년, 79년 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일들, 112 사태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격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비상계엄이잖아. 이런 식의 비상계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10년 내에 역사적으로 다 재조명될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때 무슨 짓을 했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이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은 무슨 일을 했어? 최상목 대행은 뭘 했고 한덕수 총리 대행 그때 권한 대행은 그 사람이 사퇴한 것은 잘한 거야? 아니면 도망간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살고 죽을 거 아니면 두고두고 자기 자식들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역사를 좀 생각하십시오. 지금 저는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두 명이나 굉장히 있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아. 한덕수 총리는 나가버리고
그렇죠. 탄핵됐을 때 그거는 사실은 나 탄핵 시켜줘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남아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한테 그 치도곤 당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엉망진창인데 경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것 때문에 외국 애들도 외국 바이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야 한국하고 무역거래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몰라.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역사는 분명히 그 어려운 순간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야당도 무책임하게 그냥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으로서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이 예.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예. 민주당한테 매번 무책임한 뭐 대행의 대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본인들이 배출한 저런 무책임인가요? 좀 무책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무자비하고 뭐 무능하고 폭압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금도 그 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민주당의 이 무슨 탄핵 민주당이 탄핵 하고 싶겠어요? 그 속을 안다면 본인들이 그러면은 안 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받아라. 그리고 수사 받고 그리고 빨리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 수장 3명 임명하라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으면 예. 한덕수 총리가 그런 좀 비겁한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그런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12월 3일부터 1년의 과정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욕할 건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예. 한마디로 하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낫다. 낫다. 훨씬 낫다. 힘든 결정을 하긴 힘든 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최소한 비겁하지는 않았다. 저도 일단은 거죠. 1분? 이미 여야가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선출에 관한 것을 다시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2명만 한 것은 미흡하고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사실은 권한을 벗어나 있다. 예. 본인이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2024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최소한 2명은 선출해서 탄핵 심판이 일단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종혁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여당의 압박도 많고 대통령실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압박도 많았을 텐데 했던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 김웅 의원님도 20초 아니, 최상목 저는- 대행에 대한 행보. 저는 예. 지금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예. 이제 뭐 저기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뭐 좀 그만두고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이번에 2명이라도 했던 거 자체는 상당히 잘한 수다. 그래도 8인 체제가 됐으니까. 그럼요. 예.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